인천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거실. 오래된 소파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고 벽시계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집의 침묵은 특별했어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마치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듯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한은주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 47년. 이 집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더 많았지.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젊은 시절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사진 속의 은주는 23살이었고 도연은 27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도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이 무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은주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분명 다른 꿈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가정,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박도연이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서 조용히 술을 마시는 것이요. 또 마시고 있네. 은주가 돌아서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어떻게 지나가구나.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남편을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 그 사이사이에는 의미 있는 대화도 따뜻한 교감도 없었어요.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킵니다. 이 집에서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고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만 같았어요. 이게 인생인가? 은주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이 집의 영원한 동반자인 침묵이 말입니다. 여보, 밥 먹었어? 아, 응,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 응,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런 대화가 40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이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끝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도연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한 노동자였지만 퇴근 후에는 술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술 냄새가 나네. 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도 났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친정에 가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어디 있었어? 친구들이랑 한잔했다고. 맨날 친구들이야? 나는 뭐가 돼? 뭔 소리야?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다툼들이 몇 년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은주가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도연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하루 종일 용접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졌는데 언제부턴가 묻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민정이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냉랭한 관계는 여전히 가족 모두에게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무서워하고 부모가 싸우는 소리에 울음을 터뜨리곤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게 와? 아빠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 다른 애들 아빠는 일찍 와서 같이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도 바쁘지 않을 때는 놀아주실 거야. 하지만 그런 때는 거의 없었어요. 도연은 집에 있을 때도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째인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도연의 대답은 짧았고 은주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답변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나이가 나이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아내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이지. 좀 더 건강 관리하시면.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 패턴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잖아. 은주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가족 간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준호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준호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밤늦게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랐구나. 미안하다. 정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꿈꿨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만 되면 이런 어색함이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TV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사실 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은주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가남, 말기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복통과 피로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도연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은 시간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주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환자분 연세와 암의 진행 상태를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과응보인가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 원망이 이런 순간에도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은주야, 47년을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뭘 바라세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원이 결정된 후 은주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 병원에 있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물 좀 갖다 줘. 여기 있어요. 병실에서의 대화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았습니다. 은주는 간병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고 각자 가족들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은주는 자꾸만 비교하게 되었어요. 옆 침대의 할아버지는 부인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내일 온다더라. 그래? 오랜만이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주는 씁쓸했어요. 우리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어느 날 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말이요? 아니, 아직은 때가 되면 얘기할게.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을 만한 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의 밤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의료진의 발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은주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47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싸늘한 병실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주고 간단한 처치를 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힘드시죠?
매일 간병하시던데. 간호사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부인께서는 정말 대단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정말 할 말이 있어. 병원 생활 한 달째 되는 날,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체중도 많이 줄었고 목소리도 약해졌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하나, 평생 너한테 거짓말했어. 도연의 첫마디에 은주가 손을 멈췄습니다. 사과를 깎고 있던 손이 경직된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들어봐.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너는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지? 당연하죠. 밤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 풀풀 풍기고 전화는 몰래 받고 은주의 목소리에 오랜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니야. 난 한 번도 진짜로는 그런 적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무슨 들어봐. 제발.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고 1년 후에 조선소에서 큰 화재가 났었어. 기억나지? 네, 그때 은주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내 실수로 장비가 손상되었어. 회사에서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 돈이 3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 그 당시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못 갚을 돈이었지. 그런데 도연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조선소 사장 부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가끔 파티에 동반자로 나와 달라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전부였다고요? 응.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니었겠지. 젊은 남자가 부유한 여자와 함께 다니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맞아. 난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어. 부정하면 도움을 받은 게 들킬까봐. 은주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부인이 계속 부탁하더라고. 골프 동반, 파티 동반, 비즈니스 미팅 동반. 얼마나 오래 했어요? 2년 정도.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었거든.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정이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 다른 여자의 도움을 받았지. 하지만 진짜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 너는 내가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척했다고? 도연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바람둥이가 낫지. 가난한 남편이라는 게. 당신 참.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도연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매번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너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아이들도 아빠를 피하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도연이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어디서 구했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저축했다고 했잖아요. 저축으로 어떻게 그런 돈이 나와? 내 월급으로는. 은주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의아했지만 추궁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장 부인이었어. 그 사람도 조건을 걸었지. 몇 달 동안 골프 동반자 역할을. 또 그런 식으로요? 응.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어. 남편은 바쁘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던 것 같아. 도연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지. 젊은 남자와 중년 여자가 함께 다니면. 소문이 났겠네요. 맞아. 그런데 그 소문이 집까지 들어왔을 때 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도연이 눈을 감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정이 유학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역회사 사장 부인. 그 사람은 파티에만 몇 번 같이 가면 된다고 했어. 하지만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민정이는 고3이었고 너는 내가 또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정이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거액의 돈이 의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알고 있어.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당신 호주머니도 뒤지고 전화도 확인하고. 미안해. 왜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 딸의 유학비를 그런 식으로 마련했다고? 도연이 반문했어요. 그래도 진실이었잖아요. 그래도 뭐야? 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남편이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래도 뭐야? 차라리 바람둥이 남편이 낫지. 비굴한 남편보다는. 도연의 말에 은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과연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안다. 매번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 향수 냄새 풀풀 풍기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한 번도, 진짜로는 한 번도. 도연이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는 진짜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지. 은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47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다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고 그때 일이 끝나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 했거든. 미안했을 거예요. 당신에게. 응.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지.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으니까.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이 망가졌지. 그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은주가 처음으로 남편을 이해하는 말을 했어요. 저도 너무 의심만 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봤다면.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 참 바보예요. 그래. 나는 바보야. 하지만 가족을 지킬 다른 방법을 몰랐어. 병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도연의 사과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은주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47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알고 있어. 매일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할까?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은주야.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게. 도연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창피했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미안해. 친구들이 남편이 바람 피운다던데라고 물어볼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저를 속인 거잖아요. 은주가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 마음은 진짜였던 거군요. 뭐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말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였던 거군요. 은주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돌아왔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은주야. 저는 당신이 그냥 제 마음 따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은주가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접촉이었어요. 이렇게 잡아본 게 얼마만이지? 기억도 안 나. 당신 손 많이 거칠어졌네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 두 사람의 손을 보면서 은주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이 거친 손으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조선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별거 아니야. 남자라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 없었겠어요. 은주의 말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집에 늦게 오면 화부터 냈어요. 왜 늦었는지, 뭘 했는지 따지고. 당연한 거야. 아내라면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면 받아들였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47년을 서로 상처 주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그녀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요. 당신도 저도 당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아니야. 은주야. 내가 미워할 만했어.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은주가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거고. 정말 네. 우리가 함께였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도연이 아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응.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가 전화로 아들에게 도연의 고백을 전해주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그런 이유였다고요? 내 사업자금.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마련한 거였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오셨는지 궁금했었는데. 너도 의심스럽긴 했구나. 네. 하지만 묻기가 미안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민정이한테도 말해줘야겠다. 그 애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준호와 민정이 함께 병원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버지, 민정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만 고생하셨어요? 민정아.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차가운 관계를 보면서 자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어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으셨어요. 그랬지. 저와 오빠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왜 엄마를 화나게 하실까? 왜 우리와는 대화를 안 하실까? 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자식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업한다고 할 때 준호야.
그만해.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구해오시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저축했다고 하셨잖아요. 의심스럽지 않았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묻기가 미안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학 갈 때도 아버지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다니. 민정아,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랬겠지.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라, 준호야.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였을 거야. 하지만 진짜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셨던 거군요. 민정도 오빠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뭘 고맙고 죄송해. 내가 못난 아버지였는데. 아니에요. 준호와 민정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정말 바보 같은 가족이었네요.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진 것 같아.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민정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런가? 네. 아버지를 보시는 눈빛도 예전과 달라요. 은주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저희도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민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지? 도연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아서 함께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당신이 그때 일찍 들어와서 같이 사진관에 갔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해. 저는 기억해요. 그날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이었거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이건 민정이 첫돌 때고, 이건 우리 결혼 10주년 때. 사진 속의 젊은 부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언제부터 틀어졌을까요? 글쎄, 점점이었던 것 같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를 보니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는데, 어떤 꿈이요? 큰 집에서 살고 싶었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고, 너하고도 여행 같은 거 하고 싶었어. 여행요? 응.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돈이 없어서. 은주가 웃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중에 돈 생기면 꼭 제주도 가자고 했었죠. 맞아. 기억하네. 아직도 못 갔네요. 이제는 못 가겠구나. 도연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저 혼자라도 가볼게요. 당신 못 가지 해서.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계속 사진을 넘겨보았어요. 은주야, 나 너랑 아이들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꼈어.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조선소에서 일할 때도 힘들 때도 집에 가면 너희들이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리고 미안했고 뭐가 미안해요?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했어요. 정말 네. 이제라도 진심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시작이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은주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주야. 뭐가 고마워요? 평생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내일 준호랑 민정이 온다면서요? 응. 손자도 데리고 온다고 했어. 좋겠네요.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당신, 웃는 모습이 훨씬 좋아 보여요. 너도 마찬가지야. 예전 그 미소가 돌아왔네.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은주야, 네, 사랑한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녀도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후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야. 47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결국은 이렇게 진짜 사랑을 찾게 됐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와 민정이 병상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 윤호도 함께 왔어요. 고마웠다. 너희들.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괜찮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족들이 모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도연이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은주야, 혼자서도 잘 살아.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아니야. 너는 더 살아야 해. 손자들도 봐야 하고. 은주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의 길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정말 네. 이제 편히 쉬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여보, 가족들의 부르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지만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은주와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하얀 국화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준호가 꽃잎을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민정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살아야지.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잖니. 은주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힘이 있었어요. 혼자서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아버지 마음도 알겠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졌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진작 진실을 말했으면 됐을 텐데. 은주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바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해를 풀고 나니까 사랑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자주 올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도 각자 생활이 있잖니. 가족이 우선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는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배를 타고 가시는 것 같네. 민정의 말에 모두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세요. 아버지, 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주의 작별 인사가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은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도연이네 카페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주셔서. 은주도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둡고 무거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도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에서 은주와 함께 웃고 있는 마지막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사장님은 참 복이 많으세요. 자식들도 효자, 효녀고. 그러게 말이에요. 늦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은주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준호가 손자와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윤호도 왔구나. 할머니, 5살 손자 윤호가 은주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순진한 질문에 은주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윤호를 지켜보고 계셔. 정말요? 응. 윤호가 착하게 지내는지 항상 보고 계시지.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나도 모르겠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히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은주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진실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주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47년 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는 고마워. 그 사람 덕분에 너희들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 사람은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나 봐.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더라. 카페 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볼까? 어떡해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윤호가 눈을 감고 작은 손을 모았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윤호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은주와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셨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지?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든. 민정이 아이를 데리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 3살이 된 딸 서연이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정아, 어서 와. 서연이도. 할머니! 서연이가 은주에게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이렇게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카페 손님도 많이 늘었네요. 그러게.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 민정이 카페를 둘러보았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또 그 소리야? 아니에요. 진짜로 예전에는 항상 슬퍼 보이셨는데, 그랬나? 네. 근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주가 손녀 서연이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떤 기분이세요? 평온해. 그리고 감사해. 감사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럼에도 안타깝기는 하지. 뭐가요? 진작에 진실을 말해줬다면 47년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은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사랑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게. 늦었지만 그래도.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새로운 손님이 물었어요. 특별한 이야기요? 네,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으셨다고.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7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아내는 그것을 오해했고요. 어떤 오해였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은주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47년간의 원망이 한순간에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네요. 그런가요? 저에게는 그냥 인생이었어요. 손님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네, 제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남편분은 하늘에 계세요. 은주가 카페 벽에 걸린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윤호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 카페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해주세요. 또 예, 재밌어요. 은주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바보였단다. 왜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거든.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는 거야.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못했어요. 응. 오해받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그래서 할머니가 화났어요. 그랬지. 47년 동안 화났었어. 지금은 안 화나요? 지금은 고마워. 왜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윤호가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 왜? 할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은주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윤호 참 똑똑하네. 카페의 창가에는 도연과 은주의 결혼 사진이 작게 걸려 있습니다. 47년 전의 젊고 희망찬 모습이에요. 그 옆에는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진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당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은주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해를 풀고 나니까 정말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카페를 정리하며 은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47년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밝혀진 진실. 늦었지만 다시 찾은 사랑.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그녀가 카페 문을 잠그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거기서 편히 쉬고 있죠? 이제 우리 정말 사랑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서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생각했어요. 47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마지막 진짜 사랑이 더욱 소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해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게 사랑인가 보네.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도연의 유품이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47년 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비록 늦었지만 말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은주야. 편지를 읽으며 은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당신. 그녀가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제 은주에게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카페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늦었지만 진짜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한 오해와 침묵은 벽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감정은 굳어버렸으며 사랑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꺼낸 진실은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에 상처로 남았던 지난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랑은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고 또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것이 가족이지요. 그 사이에 오해와 침묵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한마디, 용기를 낸 고백, 이해하려는 시선 하나가 있다면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짧은 말들이 때로는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떠올리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을 전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오해가 남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47년 만에 다시 피어난 은주님과 도연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실과 용기가 만난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